네, 일단 양시장 상승부를 이렇게 켜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승 자체에 환호하기보다 조금 숨을 고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좀 꼼꼼하게 가져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오늘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과 함께 앞으로 시장의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글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렇게 매주 김주영 연구원님 만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김주영 연구원님이 또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한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은 조금 다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TSMC 매출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들을 반도체 섹터 내에서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SK 하이닉스 장 초반보다는 낙폭 많이 줄여서 0.18%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부장단도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7% 넘게 급등하고 있어요. 그동안 워낙에 좀 시장이 많이 억눌렸던 만큼 머니맵상에서 7% 이상 급등하면서 강조 표시된 종목들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포진되어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소비 음식료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아모레퍼시픽 앞서서도 만나보셨습니다만 8.54% 급등, FNF 장 초반부터 급등이었는데 10% 넘게 상승폭을 더 확대해 나갑니다. 삼양식품도 9.2% 말씀드리는 가운데 현대제철도 7% 넘게 급등세 시현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종목들이지만 자동차 섹터 내 종목들의 반등이 또 반갑게 다가옵니다. 현대차와 기아 3%대 나란히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 네, 머니맵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붉은 머니맵을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지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 장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반갑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전해봅니다. 자, 이제 김주영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의 종목들 바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아나패스입니다. AI PC 시대 시작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자, 아나패스 역시도 김주영 연구원님께서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을 해주신 종목이에요. 저희 사진 바로 좀 만나보면 좋을 텐데, 이렇게 직접 찍으신 사진이잖아요. 네. 아나패스는 어떻게 좀 발굴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그에 대한 수요 때문에 좀 주가가 잘 가고 이래서 한번 가보자는 생각은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약간 실적이 좀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가 매수 전략으로 저희는 항상 가치주 싸게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내려왔을 때 한번 보자라는 생각에서 지금 탐방을 한번 갔다 왔고요.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업황 흐름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시장이 많이 억눌렸기 때문에 좀 싼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김주영 연구원님께서는 AI PC에서 그 가능성을 보신 것 같고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나패스의 첫 번째 키워드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요 협력사죠? 네, 맞습니다. 아나패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주요 협력사인데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이제 그 제조 핵심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CPU 역할을 하는 T콘과 테드를 이제 만드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디스플레이 패널의 출하량이 늘어나면 같이 T콘과 테드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이제 출수를 하고 OLED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동사 이제 OLED T콘과 테드가 주요 이제 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중형 OLED 제품에 동사의 T콘이 주로 탑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중형 OLED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과 그리고 태블릿에 나타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또 이제 중소형 OLED 패널 자체에서 또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보이다시피 55%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IT 제품에서 OLED 탑재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OLED 패널 압도적 1위인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70%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 OLED 탑재량 출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뒤에 부분들에서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설명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려 주십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 디스플레이사의 이 협력사라는 점에 집중을 해서 아나패스 종목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AI PC입니다. 앞서서 저희 부제를 통해서도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 AI PC 출시 그리고 기존에 있던 PC의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라는 점에서 아나패스 또 주목을 해볼 만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AI PC 같은 경우에는 MS랑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금 출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AI PC가 출시가 되면서 같이 중형 OLED 출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PC 같은 경우는 대체로 AI 칩이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다른 부품에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LCD 패널 대비해서 30% 정도의 전력 소모를 전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AI PC에서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력 소모가 적은 OLED 탑재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노트북의 주요 소비처는 보통 기업들입니다. 기업 환경상 내부 보안 환경이 이제 중요한데 보안성 때문에 외부 클라우드 AI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온디바이스 AI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제 팬데믹 시기에 IT 기기 판매량이 급증한 이후에 PC 관련해서 3, 4년의 교체 주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시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윈도우 10과 그리고 AI PC로의 수요를 좀 더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AI PC로의 수요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OLED 탑재량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그 속에서 아나패스도 같이 T콘의 탑재량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 동사에게 유리한 환경이 이제 조성될 수 있다라고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주영 연구원님 뒤로 이 주요 내구 소비재들의 교체 주기에 대한 표도 함께 보셨는데 PC 굉장히 비싼데 교체 주기가 보통 한 3, 4년가량으로 굉장히 또 짧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아나패스다라는 포인트 또 한번 짚어주셨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키워드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앞서서 좀 지금 시장이 워낙 많이 눌렸다 보니까 할인된 기업들은 많은데 앞으로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가 앞으로의 시장의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의미는 앞으로 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나왔던 보고서들을 보시면은 컨센서스를 보시면 대체로 AI PC의 출하량을 많이 넣지 않고 지금 컨센서스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AI PC 출하량이 더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더 커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좀 크게 낸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한 560억 정도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48% 그리고 영업이익 한 470% 그래서 한 4배 정도, 5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그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 성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 같은 경우에도 OLED에 탑재하려고 있는 모델 수들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동사의 어닝 서프라이즈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리고 25년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8.6세대 OLED를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OLED 8.6세대 OLED가 본격 양산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성장성도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멀티플도 리레이팅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사 주가가 한 단계 좀 뛰어놀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나패스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게 꺾일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2025년에는 더욱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저는 일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시가총액 한
한 4천억 정도로 이제 밸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멀티플도 이제 리레이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4만 원 주가는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 그 이후도 성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업사이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AI PC 출시와 함께 그리고 기존에 있던 PC 시장의 교체 주기가 맞물려서 아나패스의 보다 큰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포인트로 오늘 전반적으로 이 기업을 상세하게 봐주셨습니다. 일단 목표가로 4만 원을 받아주셨는데 지금 현재 주가로는 2만 원이 조금 못 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목표가 4만 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아나패스였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전기차 대중화의 시대가 온다. 이 이야기 정말 많이 하기도 했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제조 비용 하락입니다. 이런 건 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 제조 비용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 이제 가격이랑 주행거리 그리고 충전 시간 이걸 중요하게 보는데 그 중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조금 없이 이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가격이 같아지는 프라이스 파리티라는 부분에서 이제 도달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전기차의 내연기관 평균 가격 차이는 19년도 봤을 때 한 24,000달러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화로 한 3,300만 원 수준 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23년도 정도에 들어오니까 한 2,000달러 정도로 이제 한화 270만 원 수준을 대폭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제조 비용 자체도 이제 줄어드는 이유가 규모의 경제로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 규제 때문에 좀 내연기관차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게 서로 역전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25, 26년도에도 올지 않을까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조금 어떤 부분에서 가장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가를 이야기했을 때 가격을 꼽아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운전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 가격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얼추 균형이 맞아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외국인 수급인데 우리 시장의 최근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일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나요? 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금리나 섹터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잖아요. 8월부터 팔고 있었던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게 이동하는 게 금리나 섹터 주이고 그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지금의 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리나 섹터 중에서도 바이오랑 뭐 이제 인터넷 관련주들이 있지만 2차 전지도 저는 금리나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구매력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 가격도 어느 정도 지금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기차 화재나 이제 캐즘 때문에 뉴스가 많이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전기차 관련된 주가들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도 충분히 외국인 수급은 이제 2차 전지로 확실하게 이동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영향이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수급의 유의미한 이동이 감지가 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이 될까 더욱더 기대가 커집니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원통형 배터리인데 이 원통형 배터리 설명해 주시면서 저희 바로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주로 이제 생산을 이제 할 것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충북 오창에서 4680 배터리를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4680 배터리는 기존에 있었던 그 2170 배터리와 지름과 높이가 다른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름이 46mm이고 그다음에 높이가 80mm인 원통형 배터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4680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전기차 회사들의 입장에서 OEM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배터리 단가를 이제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2170 배터리 사용했을 때 한 4,000개 정도를 사용을 하지만 4680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는 한 이제 9,960개에서 1,360개 정도로 이제 크게 줄어들어서 생산 단가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테슬라에 납품을 하려고 지금 12월에 이제 4680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고 향후에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양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M과 이제 대규모 공시를 이제 발표를 전에 했었는데 그 내용에서는 공시 내용에서는 안 나와 있었지만 지금 추측컨대 4680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을 보여진다라고 해서 4680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도 어느 정도 눌려 있는 상태여서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 주가는 한 5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시장이 떨어지고 있을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50만 원 정도로 눈여겨 보시면서 1차적인 목표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 뭐 파우치형, 뭐 각형 여러 가지 배터리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원통형으로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가로 50만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역시 아나페스와 마찬가지로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목표가다라는 점 함께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